국뽕투어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국뽕투어는 지난주에 이은 금속활자 답사 직지로드입니다. 지난주 영상은 답사 영상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의 영상은 금속활자 직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직지신체요절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청주 고인태박물관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직지신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발행한 책의 이름은 대구나상 소록불 직지신체요절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줄여서 불조 직지신체요절, 직지신체요절, 직지신체, 직지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주최한 책 전시회에 직지신경이라 소개되면서 한때 잘못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직지보건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직지신체요절의 체제와 내용. 직지의 체제는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덕사에서 발행된 금속활자본은 현재 3권은 전하지 않고 4권 한 책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전하고 취향사에서 발행된 직지 목판본은 상하권이 완전한 한 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및 영광불각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금속활자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체제나 내용을 목판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지는 서국선사가 전해준 불조 직지신체요절의 선문염통과 시문경훈 등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과거 7불과 인도 28집 전사 등 145가의 덩어를 가려 뽑아 307편에 이르는 대송찬가, 명서, 법어, 문답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사로는 유일하게 신라 대령사가 학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직지의 중심 주제는 직지신체로 직지인심변성 성불이라는 현종의 불도를 깨닫는 명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직지 홀로그램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금속활자. 금속활자의 발명은 정보의 기록과 확산의 획기적인 변화에 전기를 마련하여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세 소수의 귀족층만이 누렸던 지식 정보들은 더 이상 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보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유럽은 근대 문명이 싹트기 시작하여 종교개혁, 시민혁명 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활자로 다양한 책을 신속하게 인쇄하여 국가의 운영과 발전, 통합된 사상으로 국민을 이끄는 역할, 그리고 정보와 지식의 보편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특허청이 선정한 세계 10대 불명품입니다. 동서양의 금속활자. 왼쪽부터 직지신체요절, 가운데 사진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일부, 가장 오른쪽 사진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직지신체요절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8년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지의 편저자 대구나상. 직지를 편저한 대구나상의 호는 대군이고 법명은 병환입니다. 대군은 1298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351년 5월에 중국 호주의 서곡선사에게 불법을 구하였고 서곡선사로부터 불조
불도 직지 신체 요절 한 권을 전해받고 불도를 닦아 1353년 병월에 마음을 밝혀 불도를 체득하였습니다. 또한 대구는 인도의 곳은 지공 화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화해도의 안국사와 신광사 등에서 주지를 지내고 후진 양성에 휩쓰다 1372년 성불사에서 145가의 법어를 가려 상하 2권으로 직지를 편집하여 저술하였으며 1374년에 여주 치암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왼쪽 사진은 대구나상 진영입니다. 다음은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운천동 일대는 일찍이 신라 말기부터 불교 문화를 꽃피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옛 사지도 있었으나 문헌에 나타나지 않아 지표 조사조차 제대로 채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12월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운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자 순천북도에서는 개발 사업에 앞서 불교 의문의 출토 등으로 알려져 있던 운천동 사지에 관한 발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해 11월부터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운천동 사지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발굴 조사단의 조사관으로서 현장의 실무를 맡았던 박상일 연구원이 주변의 유적지에 관한 관심을 갖고 틈틈이 조사를 하던 중 운천동 사지 서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연당리 가랑골 마을 515-1번지의 민묘 주변에 화강암으로 잘 다듬은 원형과 방형의 수석세기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침입편 및 연화문 또는 당초문이 새겨진 와편을 수습하는 등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옛 절서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차례의 현지 조사와 평판 측량을 실시하여 간단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함과 아울러 이 지역이 운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적절한 보존 조치와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흥덕사지입니다. 청주 흥덕사지의 소재지는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 113번지입니다. 흥덕사는 현주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등급학자 인쇄본 대구나상 초록불 교 직지 신체 요절을 간행한 곳입니다. 이 책은 고려 우왕 3년에 대구나상이 불도 직지 신체 요절을 단추려 엮은 것을 그의 제자들이 등급학자로 인쇄한 것입니다. 이 책은 독일 구텐베르크의 42행 형사보다도 78년이나 앞서 인쇄된 것으로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흥덕사터는 1985년 발굴조사 결과 금당터와 강당터 그리고 서터와 이들을 둘러싼 회랑터의 일부가 발견되어 종 기아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금구, 작은 종, 금강저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발굴 결과에 의하여 금당과 3층 석탑을 복원한 것입니다. 흥덕사 터에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건립되어 인쇄와 관련된 문화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흥덕사지 앞에서 필자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흥덕사지 출토 유물, 흥덕사 금구 갑인 5월 일서원 구흥덕사 금구 일자 라는 명문이 있는 청동 금구편은 흥덕사지의 훼손된 부분에서 수습된 것으로 불에 타서 파손되고 일그러진 일교에 지나지 않으나 흥덕사지의 명칭을 알려주는 명기가 있어 귀중한 유물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금구의 전면과 후면이 불분명하나 한쪽 면에는 당초문이 양각되어 있고 다른 한 면은 연화문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명문이 양각된 측면에는 중앙에 선두에 분기선을 쳐서
좌우로 나누었으며 그 선 위로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 밑으로부터 시작된 양각문은 사경 2cm의 정자체를 썼으며 현재 15자만이 남아있으나 그 아래로 사주한 사람의 이름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시대의 양식을 잘 따른 연화문과 당초문 등의 문양이나 서원부라는 지명 등으로 볼 때 금부의 제작연대에 해당되는 갑인년은 고려 광종 5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부의 크기는 현재 길이 36cm, 측면 너비 11cm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흥덕사 금부 사진입니다. 다음 유물은 대중 3년 와편입니다. 대중 3년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 조각으로 상하단에 어골문이 시문된 평화의 중간부에 장방형의 구획을 정하고 좌종서로 명문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당 선종의 연호로 대중 3년은 서기 849년에 해당되며 신라 문성왕 11년입니다. 서지의 시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인데 서해 랑지의 고막이 벽에 끼어 있던 사실로 미루어 초창 당시에 쓰였던 기하임에 틀림없으며 후대에 중창되면서 다른 석재들과 함께 끼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토는 회색으로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두께가 얇은 편이며 뒷면에 빗질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기와는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기는 현재 길이 23.5cm, 너비 18.3cm, 두께는 1.5cm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대중 3년 와편입니다. 다음 출토 유물은 치미입니다. 치미는 금당지 북편에서 거의 일괄 출토되었는데 금당이 소실되면서 떨어진 자리에 지금까지 별 이동이 없어 묻혀 있었던 듯합니다. 전체의 높이는 1.5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찰 건물의 웅장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짙은 회색의 정선된 대토이며 단면에 붉은 색조로 보아 상당히 고온에서 구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쪽 면이 많이 파손되기는 했으나 추정하여 복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용마루 끝에 적세와 접하는 부분은 거의 잔존하고 있으나 뒷부분의 파손이 심합니다. 등 부분은 원강부가 구비된 미구 이와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뒷과 등의 많은 부분을 복원한 결과 상부와 하부를 따로 만들어 결합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는 무게조에 덧붙임 용지선을 두어 측면과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등과 측면에 모두 화상문을 음각하였습니다. 관왕형의 뒷부분은 승단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단마다 어굴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치미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기는 현재 높이 약 150cm, 측면 너비 약 100cm, 폭 58cm입니다. 다음은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대구화상 수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일면 직지를 인쇄한 청주 흥덕사지에 1992년 3월 17일 개관한 고인세 전문 박물관으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를 창안하여 발전시킨 문화민족임을 널리 알리고 우리 선조들의 위협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우리나라 인쇄 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문화산업의 21세기를 맞아 고인세 박물관에서는 직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인류의 고익적 가치 창출, 지속적인 국제 기록 유산 워크샵 개최, 세계적인 인쇄 박물관과 자매 결연을 통한 연구 협력 사업 등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인쇄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수립하고 그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청주 고인세 박물관입니다. 다음 자료는 청주 고인세 박물관 전시 안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박물관 주요 전시품에 대한 안내 해설을 제공하고 블루투스를 활용한 위치 기반의 전시품 자동 안내 지원, 주요 전시 영상과 AR 콘텐츠 이용 가능, 외국어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물관은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 후기. 먼저 세계 최초 금속 활자가 우리의 조상님들이 만드셨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금속 활자로 인해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우수한 문화재이자 세계 기록 유산인 직지 신체 요절이 대한민국이 아닌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 우리의 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어쩌면 더욱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것을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국내에서 고인세 박물관을 통해 많은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세계유산 등록 특별 집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